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자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와 또 제도 어떤 게 있는지 핵심만 추려 오셨다고 하는데, 자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먼저 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소식인데요. 예. 올 1월부터는 이 횡단보도나 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이 자동차 보험료가 이제 최대 10%까지 이제 할증이 됩니다. 이 스쿨존뿐만이 아니라 이 노인 그리고 장애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인데요. 예. 1회 위반 시에는 5%, 그리고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%가 할증되는 방식입니다. 특히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아무래도 과속인데요. 스쿨존의 제한 속도 이 30km 요거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. 이제. 자, 그리고 운전자분들이 반드시 또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게 올해부터 그 횡단보도 우회전 시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을 해도 이게 또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그 앞으로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.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정지해야 한다는 건데요. 이를 2번 위반 시에는 5%, 4번 이상 위반 시에는 10%까지 각각 보험료가 할증됩니다. 우리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있어도 사람이 이 차 앞을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무심코 맞아요.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그 경우에도 일단 사람의 발이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. 내 차 앞에 없어도.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정지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럴 때 만약에 이걸 위반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요. 또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여기서 그게 빠졌네요, 이승기 변호사. 그 뒤에서 나 지금 우회전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우회전 그냥 해라 하면서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이 있거든요. 예, 무시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같은 경우가 앞에 뒤에 2채널로 되어 있는 블랙박스들이 차량이 많잖아요.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증거 자료로 해서 이렇게 좀 보냈을 때 그 뒤에서 빵빵대는 차들도, 클락션을 누르는 차들도 좀 뭐 벌칙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그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요. 일단 그런 거 일단 무시하시는 게 맞고요.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뭐 뒤에서 뭐라고 하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제는 무시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런 게 눈치 보여가지고 그 교차로에서 그 앞으로 이렇게 좀 빠져주는 차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승기 변호사님, 우리가 그 교통법규 위반 시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범칙금이라고 내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게 과태료하고 이게 범칙금이 다른 겁니까?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. 예, 제가 이 가속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위반하면 과태료 4만 원 또는 범칙금 3만 원이 처해집니다. 그리고 20km에서 40km 이내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에 이제 벌점 15점이 이제 부과가 되고요. 40에서 60km 이내로 위반할 때는 이제 과태료 10만 원 또는 이제 범칙금 9만 원에 벌금 30점, 그리고 80km 이하로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3만 원 또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이 이제 부과되는데요.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둘 다 정가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. 다만 이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고요.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제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만약에 단속이 됐다 하면은 그건 이제 범칙금인가요? 예, 그렇죠. 예, 그 운전자가 특정됐으니까 이제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고요. 대신에 차량 반면에 먼저 말씀하십시오. 반면에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특정이 안 되니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범칙금은 이 벌금과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과태료는 벌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처벌 벌점이 이제 40점 이상이 되면 한 점당 1점당 1일로 환산해
해당 일수만큼 이제 면허가 정지되는 거고요.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제한 속도를 80km 이상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형사처벌 받습니다. 이건 정가에 남는 거니까 이제 과속도 징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원고에 없는 말씀을 좀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까 그 맨 처음에 뭡니까 그 스쿨존 스쿨존에서 한 번 위반 시에 보험료가 5%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. 예. 저는 이 부분이 아니 어차피 뭐 물론 뭐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저 초행길에 혹시 모르게 이렇게 가다가 30km가 넘어가지고 찍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예, 그렇긴 하죠. 예. 아니 그런 경우에도 보험료가 5%가 인상된다는 게 이게 또 뭔가 조금 좀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예, 뭐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쿨존이라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죠. 우리가. 일단 좀 계속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는 그 7월 28일부터는 그 자동차 보험 표준 그 약관이 개정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. 예, 그 의무보험 기준이 변경됩니다. 음주운전 사고의 이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현재 최대 1,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. 대물 피해 사고 부담금 역시도 400만 원에서 4배 일어난 2천만 원까지 이제 확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그 사고 부담금이 대인과 대물을 합쳐서 그 최대 1,500만 원까지 이제 부담을 했는데 오는 7월부터는 1월이 아닙니다. 오는 7월부터는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네요. 예, 그 10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음주운전이 사실상 그 살인 미수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뭐 이 정도 그 부담금은 과하다고는 또 안 보이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음주운전을 이 가중처벌하는 이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음주운전 발생률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 안 된다면 이렇게 또 금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. 그리고 이번에 마약이나 약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부담토록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설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게요. 그동안 마약이나 뭐 약물 운전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생겼다는 거잖아요. 예, 이게 문제가 된 게 지난 2020년 9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이 마약으로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가해자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가속으로 도주하다가 실중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당시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을 포함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8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당시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은 영원이었습니다. 이유는 음주와는 달리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이 가해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이런 규정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마약 운전은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껏 그 사고 부담금을 영원으로 해뒀다는 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. 뭐 이제라도 이제 뒤늦게 관련 제도가 신설이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. 예, 그리고 이번에 또 무면허와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토록 하는 그런 규정도 이번에 함께 개정이 됐습니다. 예, 마약, 또 약물, 뭐 뺑소니, 또 무면허 모두 음주운전과 동일한 그런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거니까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운전자들의 이제는 편익을 위한 제도도 도입이 됐는데요.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이 낙하한 물체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제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해주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는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국한돼서 정부가 대신 피해를 보상해줬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고요. 그리고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 시에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이 무사고 운전 경력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주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는 아예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 이게 추가됐고요. 그리고 군 복무자 및 군복무 예정자들이 그동안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휴유장애 시 보험금을 산정할 때 군복무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했거든요. 지금까지는.
그러면은 병장 기준으로 해도 고작 그 월 5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예, 뭐 2021년 기준으로 월 54원이면 진짜 적은 거고요. 올해 2022년부터는 병장 월급이 6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그래도 너무 적죠. 그래서 이번에 이 병사 급여가 아닌 일용 근로자 급여, 그러니까 약 한 월 282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. 이 금액으로 이 손해배상을 산정하도록 이 규정이 제정됐습니다. 예. 기존 보상액보다 이제 5배 이상 많아지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참 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제도 핵심만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출경대 가족분들 모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.